서초구는 재건축 아파트 정말 많죠. 이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은데 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리풀 세무 전문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1+1. 자, 1+1 받으신 분들의 고민이 전부 다 이거예요. 결국 1+1으로 분양 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입니다. 34평과 24평. 자, 이런 상황이 거쳐서 곧 3년째가 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이대로 유지하기에 세금이 부담된다. 그 말은 뭐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1+1 분양이 뭐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조합원이 일정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 기존 분양권 외에 추가로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주는 거죠. 대부분 24평형을 주는 건데 이전 고시로부터 3년간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 결국은 알아볼 수 있는 방향성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순수하게 이 아파트를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 증여세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증여세를 과연 자녀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순수하게 증여를 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여취득세 자체도 아주 높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자인 증여자가 그 중에서 주택 하나를 주는데 그게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초과되면 받는 자녀가 취득세를 더 많이 냅니다. 여기 24평형 같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겠죠. 그런데 방금처럼 중과세 요건에 충족한다 라고 하면 12.4%가 나옵니다. 무려 3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히 커지실 수 있어요. 순수 중에서 장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서초구의 지금 모든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거는 25년 9월 30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2년 실거주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 이외에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수도를 자녀에게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이 돼서 2년 실거주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지금 임대차가 있다.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건 이동은 생각도 할 수가 없죠. 왜냐? 임대를 준 상태에서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거기에 자녀분에게 부담부 증여나 저가 양수도를 했는데 자녀분이 와서 실거주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 요건까지 따져봐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 20억의 아파트다. 은행 대출 금액이 가정에서 6억 원이 있다. 6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고 차익분이 20억에서 6억 뺀 1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는 구조를 적용하는 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의 분산 효과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주는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부담 당사자도 달라져서 세부담 상당히 많이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이 승계가 될 건지에 대한 여부도 당연히 은행을 통해 알아보셔야 됩니다. 6월 27일 날 가계대출 강화 방안이 나와서 이 6억 원에 대한 대출 승계나 그다음에 전입신고의 의무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상황도 같이 알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매매로 일정 부분이 분산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매매를 했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6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 세율만 내고 끝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증여취득세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절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저가 양수도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방식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자금을 자녀가 어떻게 보유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번 돈으로 실제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거래를 했는가를 꼼꼼히 계좌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게 주택 취득자금 소명입니다. 요즘은 주택에 대해서 취득자금 소명 정말 꼼꼼하게 하는 데다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거래가 명확한지 정말 지켜볼 겁니다. 가끔은 이렇게 매매자금을 자녀에게 받은 다음에 이 자금을 자녀에게 몰래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자체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에 사는 행동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 매매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증여세가 엄청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매매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좀 세부담이 확 낮아질 수도 있고, 매매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 취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매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적다라면 아니면 최초 주택이라면 확 취득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가액이 너무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라고 한다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까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를 꼭 하시고 세금 상담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자금이 자녀에게 충분한지 꼭 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